미니, 11세대, 에어, 프로. 얘네들 이름만 다르지 뭐. 결국엔.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구매 말고는 약도 없다는 아이패드병 한 번쯤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일 좋은 거를 사자니 프로는 너무 비싸고, 작은 거 사자니 미니의 사이즈가 아쉽고, 11인치가 좋겠다 싶은데 11세대와 에어 그리고 프로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은 2025년 최신화된 아이패드 라인업의 모델별 특징 및 실사용 후기와 셀룰러냐 와이파이냐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처방전 내려드릴게요. 말해 뭐하냐고요? 함께 보자고요. 첫 번째는 3년 만에 업그레이드된 기본형 아이패드 11세대 A16 모델입니다. 디자인은 전작인 10세대와 큰 차이가 없어 아쉽지만, 후면에 아이패드 각인이 사라지고 애플 로고만 있는 깔끔한 뒷면은 꽤나 인상적이에요. 디스플레이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LCD 패널이 탑재되어 영상 시청 및 웹서핑 등 기본적인 컨텐츠 소비에는 분명 무리는 없지만, 라미네이팅 미지원과 반사 방지 코팅의 부재는 분명 명확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미네이팅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 디스플레이와 이 내부 사이의 공백을 없애주는 특수 처리 기술이랄까요? 이게 없으면 디스플레이를 터치할 때 텅 하고 울리는 맑은 소리가 납니다. 계세요? 실사용에 큰 문제는 없고 이걸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미 라미네이팅이 적용된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그리고 상위 아이패드 라인업에 익숙하시다면 이 터치감이 의외로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사방지 코팅이 빠진 것도 아쉬워요. 주변 조명 내지는 물체가 화면에 비치면 컨텐츠 몰입에 방해가 될 테니까요.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 안 하는 것도 어쩌면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저장 공간이 64GB에서 128GB로 업그레이드된 점, 애플 펜슬 USB-C 모델과 심지어 애플 펜슬 1세대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점, 게다가 가격마저 10세대와 동결 93만원으로 아이패드 라인업 중 가장 저렴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있고 가성비를 챙길 수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한테? 학생! 그리고 아이패드 입문자, 진짜 가볍게 컨텐츠 소비용으로만 사용하실 분들, 이런 분들께는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아이패드 SE랄까요? 두 번째는 아이패드 라인업 중 귀요미를 맡고 있는 아이패드 미니 A17 프로입니다. A17 프로 칩셋 탑재로 성능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당연히 지원하고요. 애플 펜슬 프로까지 지원하죠. 컴팩트한 사이즈에 이만한 성능, 웹툰, 게임, 영상 시청, 이북 등 컨텐츠 소비에 있어 어쩌면 차고 넘치는 성능에 극강의 휴대성은 덤입니다. 타사의 동급 태블릿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아니 오히려 독보적인 컴팩트 태블릿, 그야말로 대체를 거부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아이패드 미니를 이 단독으로 쓸 때보다 다른 아이패드와 함께 사용할 때 만족감이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 간단히 작업해야 될 때 들고 다니는 아이패드 프로 대신 아이패드 미니를 들고 다닌다? 이 작은 크기 덕분에 휴대성 하나는 진짜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는 처음 쓰는 태블릿으로도 독보적인 매력이 있는 녀석이지만, 이미 다른 아이패드가 하나쯤 있는 분들의 서브 아이패드로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749,000원부터 시작이고, 어찌됐든 아이폰보다 큰 디스플레이로 작업을 원하고 출퇴근 등 이동하며 컨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극강의 휴대성이 중요하다? 이 귀여운 녀석 완전 추천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 진짜네. 세 번째는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를 입문하게 되는 혹은 사용하게 될 아이패드 에어입니다. 작년 M2 아이패드 에어부터는 13인치까지 추가되면서 사이즈 선택까지 가능해졌고, 올해 M3 탑재뿐만 아니라 미디어 엔진까지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야말로 성능이 아이패드 프로급으로 확 올라갔어요. 뿐만 아니라 M3 아이패드 에어용 매직 키보드도 함께 새로 나왔습니다. 그치만 에어가 프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OLED 미탑재와 프로모션을 지원하지 않는 끝나누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에어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프로는 왠지 오버스펙인 것 같고 가격까지 부담스럽지만 가격은 프로보다 저렴한데 프로급 성능이라는 거,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패드 에어에 프로모션이 미지원되는 건 진짜 킹받긴 한데, 만약 에어에 프로모션이 탑재되었으면 아이패드 프로 누가 사겠어요? 다 에어 사지. M3와 M4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와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분명한 우위는 존재하지만 이 사이에서 오는 차이 우리가 체감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아이패드 11세대는 기본엔 충실했고 사용에 무리는 없겠지만 아니 솔직히 2025년인데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에 비하면 아이패드 에어는 어쩌면 2025년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에 가장 가까운 녀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 펜슬 프로까지 지원하니 스퀴즈, 배럴롤 등 애플 펜슬의 신기능을 활용하며 좀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필기뿐만 아니라 드로잉까지도 무리 없이 가능할 거예요. 사이즈 추천해드릴게요. 딱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나는 아이패드로 영상 보거나 간단한 필기, 웹서핑 정도만 한다? 13인치가 주는 널찍한 쾌적함은 분명히 있겠지만 11인치로도 충분할 겁니다. 둘, 나는 한쪽엔 유튜브 띄워놓고 작업하는 등 멀티태스킹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고민하지 말고 13인치 갑시다. 넓을수록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잖아요. 11인치는 94,900원부터 13인치는 129만원부터 시작하는 아이패드 에어는 아이패드 입문용으로도 부담없고 한번 사서 오래 쓰기에도 좋고, 미니는 너무 작은데 11세대는 아쉽고 프로는 비싸다. 정답! 아이패드 에어. 마지막은 아이패드 라인업의 최상위 모델, 태블릿계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싶은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M4의 성능 더 말할 것도 없겠죠. M 시리즈 칩셋의 최신 시리즈 칩셋이니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발열, 전력 효율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아이패드 프로를 영상 편집용, 사진 편집용으로 더 압도적이고 쾌적하게 작업할 목적으로 얘를 구입하실 거라면 저는 이 아이패드가 아니라 맥북을 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면 맥북 에어거든요. 아이패드 프로 가격으로 맥북 에어를 살 수 있는 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아이패드로는 한계가 있고 진짜 전문적으로 다룰 게 아니라면 브이로그나 간단한 편집 정도는 아이패드 에어보다 낫다지 아이패드 에어로도 충분히 쾌적하게 작업 가능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 개인적으로 가장 비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M4 아이패드 프로를 추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팬덤 OLED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때문이에요. 이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면 얘네들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밝기, 화질, 명암비 압도적이고요. 거기에 120Hz 프로모션까지 탑재되어 있으니 컨텐츠 소비할 때 눈이 편안합니다. 이게 하루빨리 아이폰과 맥 라인업에 탑재되었음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거기에 에어보다 얇은 두께와 에어보다 가벼운 무게까지 더해지니 같은 크기 기준으로 봐도 휴대성도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 블랙과 실버가 주는 고급스러움, 하드웨어의 완성도와 최상위 디스플레이의 조합, 분명 이거 한 번 맛보면 다운그레이드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오버스펙이라는 거 알아요. 합리적인 소비냐고 하면 글쎄요. 근데 아이패드는 워낙 교체 주기가 긴 제품에 속하잖아요.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서 오래오래 쓰고 싶다. 그럼 전 아이패드 프로 진심으로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애플 제품 중에 유일하게 돈값 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입을 하실 거다,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디스플레이 옵션과 사이즈. M4 아이패드 프로는 1TB 용량 선택 시 나노 텍스처 글래스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빛 반사를 줄여주는 장점은 있는데 저처럼 보통 실내에서 필기, 드로잉, 컨텐츠 소비 정도로 쓰신다면 기본 스탠다드 글래스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이즈. 아이패드 에어와 동일합니다. 11인치와 13인치. 저는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더 넓고 쾌적하게 느끼며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13인치를 선택했고 그 선택에 후에는 무슨 아주 만족만 가득가득하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3인치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꿈틀꿈틀하긴 하지만 아이패드 사용 시 간단하고 가볍게 단일 앱 사용 빈도가 높다면 11인치로도 충분하실 거고요. 멀티태스킹 사용을 고려하신다면 13인치를 추천합니다. 159만원부터 시작하는 11인치와 209만9천원부터 시작하는 13인치 아이패드 프로야! 그 프로 이름 에어 주고 넌 울트라 해. 정리를 해보자고요. 요즘 아이패드 쓰는 분들 정말 많아졌죠. 예전엔 카페 가면 맥북이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그 자리를 아이패드가 대체한 느낌이에요. 그만큼 이제는 아이패드가 하나쯤 있어야 할 전자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한 아이패드 라인업별 추천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생이고 아이패드 처음 입문하신다? 기본형 아이패드 11세대. 출퇴근용이나 게이밍 머신, 이동할 때 자주 쓴다? 아이패드 미니. 웹서핑, 필기, 영상 시청, 간단한 편집까지 하고 싶다? 아이패드 에어. 그걸 더
나은 디스플레이로 누리고 싶다?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 셀룰러냐 와이파이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동하면서 자주 쓰고 와이파이 없는 환경에서도 활용할 일이 많다. 셀룰러. 특히 미니처럼 휴대성이 핵심인 모델은 셀룰러 완전 추천합니다. 근데 카페, 학교, 집 등 뭐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실내에서만 쓴다? 와이파이 모델로 충분합니다. 요즘은 공공 와이파이도 빵빵 터지고 핫스팟 연결도 어렵지 않잖아요. 다만 요즘 유독 더 예민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 쓰는 거 껄끄럽고 매번 비밀번호 찾고 입력하는 것도 귀찮다 싶으시면 셀룰러 모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이패드병 참 무섭죠.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깔끔한 처방만 있다면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 처방 내려드렸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곧 보자고요. 미니 11세대 에어 프로. 얘네들 이름만 다르지 뭐 결국엔 유튜브 머신. 안녕.